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오라입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고 하죠. 이 오라가 대체 무엇인지, 또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준비되셨나요?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내용들은 오라를 그저 신비로운 이야기, 그런 걸로만 보진 않아요. 개인의 어떤 생명력, 그리고 영혼, 또 감정,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에너지 현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. 자신을 이해하고 또 삶의 활력을 이렇게 조율하는 도구로서 오라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? 그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. 아, 도구로서의 오라. 흥미로운데요. 그럼 먼저 오라가 정확히 뭐냐? 이 개념부터 좀 짚어보죠. 설명들을 보면 여러 관점이 있더라고요. 단순히 건강 상태 이걸 넘어서 마음과 감정이 결합된 생명력 그 자체다.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. 맞습니다. 또 우리 영혼이 육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빛나는 에너지 필드, 에너지 장이다. 이렇게 보기도 하죠. 네.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오라의 색깔 있잖아요. 그게 우리 감정 상태를 비추는 거울 같다는 거. 그렇죠. 감정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또 다른 몸이다. 이런 표현도 쓰이더라고요. 네, 이 네 가지 관점을 다 합쳐보면 오라가 얼마나 다차원적인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. 특히 중요한 게 영혼이랑 감정, 그리고 오라, 이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에요. 영혼의 그 순수한 파동, 양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감정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치면서 오라의 색이나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죠. 아, 영혼의 파동이 감정을 거쳐서 오라로. 네, 그리고 그 오라 상태가 또 다시 우리의 현실, 예를 들면 인간관계라던가 아니면 다가오는 기회 같은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라를 변화시킨다는 게 단순히 기분 전환?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현실 창조의 도구요? 와, 그게 보이지 않는 오라를 인식하고 또 관리하는 게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이거 좀 놀라운데요?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? 특별한 능력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? 네, 맞아요. 가장 중요한 건 열린 마음, 그리고 꾸준한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내가 이걸 꼭 봐야 해. 이런 강박감 같은 거 말고요.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요. 초기에는 좀 어두운 환경에서 보색잔상 훈련 같은 걸로 시각적인 감각을 좀 단련시키는 방법을 써볼 수 있어요. 아, 보색 잔상이요? 그 특정 색깔 오래 보고 나면 반대색 보이는 그거 말씀이시죠? 네, 맞아요. 우리 눈에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이제 거울 속의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오라를 관찰하는 연습으로 넘어가는 거고요. 처음에는 아마 좀 투명한 막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꼭 색깔이 뚜렷하게 안 보여도 괜찮은 건가요, 그러면? 네, 그렇습니다. 색깔을 선명하게 보는 것보다 오히려 좀 따뜻하다? 무겁네? 이런 인상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요.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인상을 꾸준히 오라 이미지 메모 같은 걸로 기록하는 거, 이게 핵심 훈련법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. 아, 메모를 하는 거군요. 네, 이 기록을 통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지각 패턴 같은 걸 파악하고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이제 오라를 느끼는 단계를 넘어서면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? 예를 들면 내가 용기가 필요할 때 빨간색 오라를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본다거나. 네, 가능합니다. 컬러 이미지 호흡법이라는 심상 훈련이 바로 그런 건데요. 먼저 원하는 색, 예를 들어 용기가 필요하면 빨강, 이런 식으로 정하고요. 그 색깔의 빛 에너지를 숨을 들이마시듯이 받아들여서 내 오라를 그 색으로 가득 채우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. 숨 쉬듯이 색깔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. 재밌네요. 네, 또 반대로 감정의 쓰레기통이라는 그런 심상 훈련도 있어요. 이걸로 좀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비워내서 오라를 맑게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. 심상훈련 말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해볼 만한 것도 있을까요? 우리 주변 물건들도 오라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? 네, 맞아요. 그 동물이나 식물, 아니면 보석, 금속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런 자연 요소들이랑 교감하면서 원하는 에너지를 얻는 방법도 제시가 됩니다. 예를 들면 동물을 통해서 감수성을 좀 키운다거나 보석을 통해서 독립심을 좀 강화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. 아, 주변의 것들과 교감하는 거군요. 네, 그리고 또 우리가 입는 옷이나 자주 쓰는 소지품 같은 거, 이런 걸 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, 그리고 가전제품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거,
또 불필요한 물건들 정리하는 거, 이런 생활 환경 관리도 오라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. 와,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네요. 오라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 내면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면서 또 현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라는 거, 이게 참 인상 깊습니다. 어떻게 보면 오라를 인지하고 가꾼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그 내면 에너지, 그러니까 오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라를 관리하고 강화하는 게 무슨 초능력 같은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소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저희의 탐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요.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. 당신의 삶에서 지금 가장 강화하고 싶은 오라의 특성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눈 방법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? 잠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